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산업안전기사 우리 네 번째 과목 4과목인 우리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우리 강의하게 된 우리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위험 방지 기술 요 과목은 우리 전기 쪽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 전기 위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전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유형별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네 번째 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하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전기 안전 일반이다. 일반적인 우리 전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하면, 첫 번째 전기 안전 일반 개요하고 나와 있죠. 자, 뭐 기본 용어들 나오는데, 자, 전압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볼트로 좀 표시를 해줘요. 볼트. 그래서 얘를 우리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위는 볼트고 뭐 교류와 직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다른 말로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전위, 또는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그래서 전위차,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전위차, 전압 뭐 같은 얘기로 좀 표현해 주는데, 전기를 뭐 위치 에너지의 차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에 대한 압력이다. 전기를 보내기 위한 압력, 이게 우리 누구다? 우리 전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호수가 있어요. 호수, 뭐 소방 호수라고 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꽂아놨다고 보셔도 되는데, 내가 호수에서 물을 좀 멀리 보내고 싶으면 밸브를 많이 열고 뭐예요? 압력을 세게 하죠. 압력을 세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수압이 세진다는 얘기죠. 수압이 세야지만 뭐예요? 물을 멀리까지 보내고, 우리 멀리까지 좀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또 많이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하라 그래요. 전하. 이 전하들을 멀리까지 보내고 많은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높은 압력으로 뭐 해줘야 돼?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전소라는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오려고 그러면 거리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를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높은 압력으로 보내줘야지만 우리 뭐 한다?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압력, 얘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자의 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전하의 이동이다. 전하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기다라고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 뭐 한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전압은 기호 V, 볼트, 전류는 기호 I라고 좀 표현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전압은 단위가 볼트, 전류는 단위 암페어,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R로 표시하고, 얘는 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근데 우리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단위는 누구? 오hm 단위 쓴대요. 근데 우리 저항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안전 쪽에서는 인체 저항이라는 게 나오죠. 전기회로에선 전기 저항이라는 게 나와요. 도선의 단위 길이당 우리 얼마만큼의 저항값이 있는데 전기 저항이라는 게 나오고, 또 부하 저항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부하, 전기를 잡아먹는 이런 형광등, 아니면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아니면 이런 칠판,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이러한 설비들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뭐로 표현한다? 저항으로도 표현해줘요. 그걸 우리가 부하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으로 표현해주는 걸. 그래서 뭐 부하 저항, 인체 저항, 그 다음에 전기 저항, 또는 이제 앞으로 요거 하면서 또 나오겠죠. 우리 접질해줘야 되겠네.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누구 접질해줘야 되는데, 이 접지선이 갖고 있는 저항, 접지 저항,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 절연 저항,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딱 그냥 정의 내리는 건 이건 누구다? 전기 저항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 저항. 그래서 우리 전기 저항은 우리 기본적으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저항값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 누구 저항은 전류 흐름 방해하는구나, 전류를 잘 못 흘러가게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죠. 자, 네 번째 우리 전압 저항, 전류와의 관계, 우리 옴의 법칙하고 나와 있는데,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뭐하더라?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전류 I는 우리 누구? R분의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 쓴다 그랬고,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네요. 단위 볼트. 자, 우리 저항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저항은 전류 I분의 전압 V로도 표현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얘가 우리 옴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전류가 높아지면 전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낮아지면 전압도 낮아질 거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여기도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려고 그러면 저항이 작아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저항과 전류, 우리 아까 저항은 전류 흐름에 우리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반비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력에는 전기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이다. 뭐 기호로는 파워 약자 따서 P로 표시하고, 단위는 무슨 단위 쓴다? 우리 와트라는 이런 단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요? 우리 전력, 그러면 전력은 기호는 P,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와트 이런 단위를 쓸 건데,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의 가장 기본 공식은 VI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자, 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전압 V는 좀 전에 오메 법칙에서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나요? 그러면 요걸 여기다가 전압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I 자승 R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오메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 R분의 전압 V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면, 자, 우리 저항 R분의 전압 V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다 우리 누구 구하는 공식이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구할 때는 뭐가 주어졌냐?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 이 공식, 전류하고 저항이 주어지면 이 공식, 저항과 전압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아주 세 가지로 좀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그러면 이렇게 좀 구할 수 있고, 자, 단상과 삼상이라고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데, 단상일 때와 우리 삼상일 때, 자, 우리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담상일 때 전력은 기본 공식은 VI로 표시해줘요. 삼상일 때 전력 그러면 삼상일 때 전력은 루트 3 VI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누구 루트 3 VI 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력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먼저 하나 받으시고, 자, 요거는 직류 성분일 때 직류회로 해서, 자, 우리 직류다라고 좀 먼저 그냥 인식을 해두는 거예요. 아, 직류라는 전기가 주어졌을 땐 전력 이렇게 구하는구나. 요거밖에 없구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교류라는 곳에서 교류. 자, 교류는 우리 누가 주어진다? 우리 주파 성분이 있는 우리 교류에서 교류 우리 누구 단상일 때. 자, 단상 교류에서는 전력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피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 전력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우리 누구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더라. 무효 전력. 그래서 피상 전력을 PA로 표시할까요? 자, 그다음 유효 전력을 우리 P로 표시하고, 무효 전력을 PR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죠. 그래서 피상 전력은 기본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유효 전력은 우리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전압 곱하기 전류에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한 거. 자, 얘는 단위가 와트라는 단위 써요. 기본 단위로 와트. 무효 전력 그러면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우리 사인 세타. 단위는 VAR, 우리 바라는 이런 단위를 써요. VAR.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력이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이 주어졌냐를 가지고 우리 누구 구하는 공식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상 전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상 전력은 전체예요. 전체.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우리 누구 맥주잔이 하나 있고, 여기 우리 지금 맥주를 내가 이만큼 지금 채워 넣었어요. 이만큼이고, 여기는 우리 요 윗부분은 다 우리 누구냐?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이고, 얘는 맥주고, 이 맥주 잔의 크기는 1000cc예요. 1000cc. 예를 들어 호프집을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맥주 1000cc 주십시오. 1000cc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맥주 1000cc 따라갖고 오겠죠. 그럼 맥주 따라갖고 오면 이 전체 크기는 분명 1000cc죠. 1000cc에 사장님이 따라온 거 보니까 맥주가 이만큼이고, 예를 들어 맥주가 900cc고 거품이 100cc다라고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900cc의 맥주의 위에는 거품이 좀 있더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잔에는 들어있는 건 전체 얼마가 들어있다? 1000cc 들어있죠. 전체 크기,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피상분이라고 표현해주는 거야. 피상분. 전력도 무슨 전력? 피상전력. 피상분 전력.
그러면 실제 요 맥주잔의 크기가 1000이고 1000cc 우리 전차의 크기가 1000이죠. 1000인데 이 100cc라는 거품은 가만히 내비두면 시간이 지나면 맥주 거품이 어떻게 돼요? 쫙 우리 누구 사라지고 없어지죠. 결론적으로 요만큼은 내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없는 양이다? 없는 양이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올 때는 존재를 했죠. 존재를 했어요. 존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나는 우리 못 쓰는 값. 존재는 하지만 쓰지 못하는 값이 항상 있어요. 우리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주면 한전이 우리 누구? 호프집 사장님이에요. 맥주 갖다 두시지 우리한테 전기를 주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쓸 때는 분명히 한전에서 준 양 중에는 내가 실제로 쓰는 양이 있고 있긴 있지만 못 쓰는 양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양이 있어. 그걸 우리가 무효분이라 그래요. 무효분. 아, 존재는 하지만 쓰지 못하는 게 있구나. 분명히 주긴 줬는데 그 중엔 일부는 내가 못 쓰는 값이 존재하더라니. 그게 무슨 분? 무효분. 그러면 실제 1000cc 나는 맥주를 1000cc 시켰지만 내가 실제로 마신 맥주의 양은 900cc죠. 거품 100cc는 사라지고 없어지더란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우리 마신 양 또는 기계로 따지면 실제로 일을 하는 양, 얘가 우리 누구? 유효분이에요. 유효분. 그래서 피상전력이라는 건 무효분과 유효분을 합한 전체 크기, 총 크기, 총 용량을 우리가 피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효분이라는 건 그 총 용량 중에 전체 크기 중에 실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양, 실제로 힘을 내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양, 걔가 누구? 유효분이에요. 유효분 전력. 무효전력이다라고 얘기하는 무효분 전력은 전체 크기 중에 피상분 전체 크기 중에 이 중에 내가 못 쓰는 성분이 존재하더라. 그 못 쓰는 성분 존재는 하지만 쓰지 못하는 양, 걔가 우리 누구? 무효분 전력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좀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 전기를 갖고 우리 전류나 전력 갖고 얘기할 때는 무효 전력은 거의 별로 우리 나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는데 우리 뭐 보고 단위 보고 찾아야 돼요. 볼트 암페어 그러면 아 이거 피상 전력이구나. 와트 그러면 아 이거 유효 전력이구나. 바 그러면 아 요거 무효 전력이구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걸 가지고 피상 전력일 때 전류 구하시오. 그럼 전류 I는 전압 넘길까요? 전압 V분의 무슨 전력? 피상 전력. 유효 전력이 주어졌어요. 전류 구하래요. 전류 I는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전압에다가 코사인 세타 0열 분의 우리 두고 유효 전력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효 전력 그럼 무효 전력은 전류 구하려고 그러면 전압하고 사인 세타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력이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 전류 구하는 것도 공식이 바뀌고 이게 교류 성분일 때만. 직류는 아까 제가 전력 P는 VI I 자승할 R분의 V 끝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로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류는 무슨 전력이냐. 그래서 P상분 전력이 있으면 P상분 전력에다가 누구 곱해주면 얘를 코사인 세타를 0률이라 그래요. 0률. 0률을 곱해주면 누가 된다? 유효 전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상 전력에다 우리 0률 곱해주면 뭐가 된다? 유효 전력. 요 0률만큼 내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0률이 90%다. 그러면 전체 중에 내가 90%를 내가 실제로 쓸 수 있구나. 우리 쓰고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써먹을 수 있는 전력이 90%구나. 0률이 우리 누구 0.8이다 그럼 80% 써먹을 수 있구나. 0률이 0.6이다. 60%만 내가 실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사인 곱해주면 무효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인 곱해주면 뭐가 된다? 무효 전력이 되는구나. 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상일 때 요게 우리 3상이 아니라 몇 상? 단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상 교류일 때 3상 교류. 교류는 교류인데 단상이 아니라 3상이래요. 그래서 피상 전력, 그 다음에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자, 피상 전력 PA,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PR 이렇게 좀 표현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피상 전력은 단상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효 전력 그러면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피상 전력에다가 누구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 0률 곱해주면 얘가 유효 전력. 단위는 와트 단위 쓴다 그랬어요. 무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VI에다가 사인 세타. 자, 무효율 곱해주면 무효 전력이 되고 VAR 바라는 이런 단위 쓰더라. 그러면 3상 그러면 단상의 몇 배냐? 루트 3배만 해주면 돼요. 3상은 단상의 루트 3배구나.
삼상 그러면 단상의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여기 교재 우리가 삼상 P는 우리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무슨 전력? 유효전력 나타낸 거 유효전력. 근데 단상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P는 VI라고만 그냥 표시되어 있고 코사인 세타 없죠. 원래는 뭐가 붙어야 돼? 코사인 세타 역률 붙이는 거예요. 교류에서. 그래서 직류일 때는 안 붙이는 거지만 교류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우리 붙인다는 얘기야. 왜? 직류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100%. 우린 직류는 못 쓰는 무효분이 없어요. 100%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전력이나 유효전력이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역률이 항상 100% 1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류에서는 무조건 역률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류 I는 여기서 전류 구하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 분해 무슨 전력? 유효전력. 그래서 항상 유효분 전력 뒤에는 누가 따라다닌다? 코사인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면 내 눈에 항상 누가 보여야 돼? 루트 3이 보여야 돼요.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 무조건 내 눈에 루트 3이 보여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얘도 전류는 V, 루트 3 V 우리 분해 얼마? 피상전력. 자, 여기 전류 구하시오. 그럼 무효전력 주어지면 루트 3 전압 사인 세타 분해 우리 무슨 전력? 무효전력.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류를 구해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예각권 잘 안 주어지고 두 개 뭐 피상전력인지 유효전력인지 갖고 어떤 전력이 주어졌냐에 따라 요걸 써먹을지 요걸 써먹을지를 내가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인지 유효전력인지 뭘 갖고 찾자? 단위 갖고 찾자. 단위 가지고 자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삼상 우리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가 왜 붙었다?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여기도 원래는 누구? 코사인 세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 전력이라는 건 누구다? 단위 시간당 우리 전기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낸 게 전력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줄 법칙, 도체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열량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좀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줄의 법칙이다. 줄이 알아냈다라고 해서 우리 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은 자 우리 도체 전류로 인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선은 단위 길이당 뭐가 존재한다? 저항이 존재해요. 도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존재하는데 그 저항값의 크기에 따라 흐르는 전류와 만나서 거기서 뭐가 발생해? 열에너지가 발생해. 그 열에너지 발생해. 그 열에너지가 그만큼의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고 전선 도선에서는.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우리가 발생하는 열의 양 그걸 우리가 누구? 줄법칙이다. 그래서 줄법칙 다시 얘기하면 전류에 의한 우리가 뭐 열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작용.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하는 작용. 얘가 누구? 줄이 얘기했다. 줄법칙.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줄법칙을 이용할 때 우리가 열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열량. 자 열량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자 기본 단위 환산. 자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기본 단위 환산. 우리 단위 환산을 좀 한번 해보면 1줄이라는 값은 1줄은 자 칼로리로 갖추면 얼마냐? 0.2389 칼로리가 나와요. 0.2389 칼로리. 우리는 줄여서 약 얼마? 0.24 칼로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0.24 칼로리. 1칼로리는 자 1칼로리라는 값은 0.24 나눌까? 0.24분의 얼마? 1줄이 돼요. 줄. 요게 우리 얼마 나오냐? 4.184 얼마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약 4.18줄이다 라고 얘기해요. 1칼로리는 줄 에너지로 따지면 4.18줄.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더라. 1kWh는 약 얼마냐? 약 860kcal가 나와요. 1kWh는 얼마 나온다? 860kcal 정도가 나오더라. 줄하고 똑같은 단위가 누가 있냐? 와트세크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줄과 똑같은 단위가 누구다? 와트세크. 우리 와트 곱하기 전력 와트 곱하기 시간 세크. 그럼 요거는 지금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고 시간 세크가 아니라 아우어죠. 요거로 환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860kcal 정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트로 고치면 이거 얼마예요? 1000와트죠. 1000와트. 킬로와트니까. 누가 1시간, 1아워 1시간이면 초로 바꾸면 얼마? 3600초인가요? 3600 세크. 와트 세크, 와트 곱하기 세크 해주면 뭐 한대요? 줄이 된대요. 그럼 이거를 칼로리로 고치려면 얼마? 0.24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준 거예요? 1000 곱하기 3600 곱하기 우리 누구 0.24 해주면 얼마? 약 86만 얼마 나와요. 86만 얼마 나오는데 이걸 킬로칼로리로 바꾸니까 얼마 나오더라? 약 860 킬로칼로리 이 정도 나오더라.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한번 좀 해두시고 1줄은 얼마다? 0.24 칼로리. 1칼로리는 얼마? 우리 4.18줄. 좀 그냥 확인 정도 해두시고 줄은 에너지 W는 전력에다가 누구 곱한 거? 시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얘가 에너지 단위 줄과 똑같은 이런 단위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공식도 문제는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에너지 W는 전력에다가 누구 곱한 거냐? 시간 곱한 거예요. 전력은 아까 전압에다가 전류 곱해주면 전력이라 그랬죠. 시간 T 또는 자 우리 누구 전압 대신에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해주면 I 자승 R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시간 T 또는 자 우리 누구 전류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R분의 전압 V 제곱 이러면 전력 나온다 그랬네. 곱하기 시간 T 맞아요. 그럼 얘는 기본 단위가 지금 무슨 단위다? 줄 단위예요. 줄 단위. 그래서 우리 줄 단위로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 전압 곱하기 전압 전류 곱하기 우리 시간. 그래서 전력을 VI로도 구하고 I 자승 R 또는 R분의 V 자승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열량 H로 표시했나요? 열량을 한번 보면 열량 H는 자, 열량은 단위가 누구? 칼로리 단위예요. 줄을 칼로리로 바꾸면 얼마 곱해줘라? 0.24.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 그래서 여기다가 0.24 곱하기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거. 얘가 우리 누구? 칼로리 단위 나온다는 얘기예요. 0.24 전압 곱하기 전류. 여기다 시간 곱하면 단위가 칼로리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또는 0.24 그 다음에 우리 누구? I 자승 R 시간 T 해주면 칼로리 단위 나올 거고 여기도 0.24 R분의 전압 V 제곱 곱하기 시간 T 하면 이게 무슨 단위다? 칼로리 단위 되는구나. 그러면 줄 단위 내가 알고 우리 누구 줄 에너지 단위에다 앞에 뭐만 곱하면 0.24만 다 곱해주면 얘가 무슨 단위로 바뀐다? 칼로리 단위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줄을 칼로리로 바꾸려면 얼마 곱해줘라? 0.24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앞에 0.24 I 자승 RT라고 좀 표현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칼로리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0.24 I 자승 RT라고 얘기한 거는 칼로리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0.24 우리 누구 뭐 P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0.24 VIT 또는 0.24 R분의 V 자승 T 뭐 이렇게도 표현 다 가능하더라는 얘기예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두도체 접촉할 때 두물체 이람수의 차로 인하여 접촉 우리도 전이차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은 확인 한번 해두고 단락이라는 건 전선의 절연 피부 우리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우리 접촉하는 이런 우리 경우를 우리가 단락이라고 얘기를 한다. 단락이라는 건 누구냐? 선과 선이 붙는 게 단락사고예요. 선과 선이 붙는 걸 단락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단선은 선이 끊어진 거를 우리가 단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선이 뭐 외부 힘을 받아가지고 끊어지든 자, 우리 얘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 그건 단선. 우리 선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 가는데 얘네가 붙었어요. 단락. 아시겠나요? 그래서 단락이라는 건 선과 선이 붙는 게 단락사고다. 방전은 이런 거는 뭐 따로도 별도로도 물어봐요.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된다. 등전이라는 건 누구냐? 같을 등자예요. 전위가 같다. 전압이 같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가 등전이 상태예요. 전하가 우리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해를 발생하며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 이게 우리 누구? 방전이다. 그래서 방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우리 정전기도 있죠. 스파크 정전기 같은 것도 우리 하나의 뭐 방전 현상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네. 이런 거는 다음 중 우리 방전이란 또는 아니면 쫙 써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니까 전압 관련 사항하고 좀 나와 있죠. 전압 관련 사항. 첫 번째 전압의 종류하고 나와 있네요. 전압의 종류. 자, 먼저 여기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따로 안 하죠. 자, 전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나누면 전압을 우리 두고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더라.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별고압이 있는데 특별고압을 우리가 줄여서는 그냥 특고압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특고압 또는 특별고압 같은 얘기고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세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자, 우리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을 나눌 때는 이게 또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직류 우리 누구 직류냐 또는 우리 교류냐 요거에 따라 또 전압에 크게 약간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압 그러면 직류는 저압의 최대를 얼마까지 보냐 750V까지 봐요. 직류에서는 저압의 최대 한계가 얼마다 750. 교류에서는 저압의 최대 한계가 얼마다 600V까지만 봐요. 그래서 우리 저압의 최대 한계가 직류 750, 교류는 600V까지구나. 고압이라는 전압은 저압을 넘어가면서 최대 7000V까지예요. 저압을 넘고 7000V. 그래서 직류는 저압 750 넘고 7000V. 교류에서는 저압 600V 넘고 7000V. 그래서 우리 7000V까지 7000V 이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 고압이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고압은 이제 7000V 넘어가는 거, 7000V 넘어가는 걸 우리가 특고압이다. 이렇게 좀 특별고압이다 표현해 주는데 7000V라는 거는 우리 킬로로 따지면 7kV 되죠? 7kV. 그래서 우리 누구 1010의 3승 우리 누구 킬로 단위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우리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직류는 저압이 750, 교류는 저압이 600V다. 나중에 우리 문제에서 이제 나오면 750이 직류 거였나? 교류 거였나? 600V가 직류 거였나? 교류 거였나?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면 지금 자, 우리 누구? 600V 우리 저압만 갖고 보면 고압은 7000V까지고 특고압은 7000 넘어가는 거니까 7000 딱 기준하에 넘어가면 특고압, 우리 7000 아래는 고압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저압만 좀 우리 헷갈릴 것 같으면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하나만 직류는 750, 교류는 600V다. 요거 우리 한 두세 번 서너 번 보면은 전압은 잘 안 까먹더라고. 750, 600 전압은 잘 안 까먹는데 이게 교류 건지 직류 건지 이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우리 누구 도움이 되면 600V라는 전압은 무슨 전압이다? 교류 전압이래요. 우리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는 거죠. 교류 전압은 저압의 최대가 얼마? 600V까지래. 600V까지. 600V는 누구 거? 교류 거. 그래서 우리 교류는 600V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저압이구나. 그럼 750은 누구 거다? 직류 거구나. 이렇게 좀 우리 기억을 좀 해 두셔도 되겠다.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얘네들은 좀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시험에 물어볼 거니까 아까 우리 방전하고 얘기했던 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안전전압. 자, 이것도 시험에서 별도로 물어볼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누구 안전전압은 몇 볼트까지냐? 몇 볼트까지를 안전전압으로 보냐라고 물어보면 30V 이하. 그래서 30V 이하까지는 안전전압이라고 해서 굳이 보호장치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전기는 우리가 그냥 만져도 큰 나한테 우리 누구 뭐 치명적이거나 이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안전전압이라고 책정하고 있는 게 얼마다? 30V. 그래서 일반 작업장의 전기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전압. 그러니까 굳이 뭐 접지를 한다든지 또 우리 누구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왜? 요 정도 전압은 우리가 만져도 큰 나한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전압이다. 얼마까지? 30V. 그래서 우리나라 안전전압 얼마인지 별도로 물어볼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금속재 외암을 가진 저압기계 기구는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자, 우리 지락이 생긴 경우 사용전압 50V를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술해 줘야 된다. 그래서 50V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지락이 생긴 경우에 우리 차단할 수 있는 무슨 차단기, 누전 차단기 같은 거. 누전 차단기 영어로는 우리가 ELB라 그래. ELB. 얘네 이런 우리 누구 차단기들을 달아준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시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왜 30V 넘어가면 안전장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다른 두 단자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 송전 우리 되다가 갑자기 정전이 우리 누구 발생했을 때 우리 누구 C2 단자의 전압은 얼마냐? 뭐 이런 우리 공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간단하게 한번
자, 요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냥 우리 직렬, 우리 병렬, 우리 전기를 조금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C1, C2가 있대요. 직렬로 있다. 자, 여기 전원 전압이 2라고 있으면 C1 콘덴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V1, 우리 C2 콘덴서 여기 걸린 전압을 V2. 직렬회로에선 전압이 나눠서 걸려요. 나눠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C2 단자 여기에 걸린 전압, 얘 V2 전압은 얼마냐, 이런 형태가 되면 분모는 2개 더해주면 돼요. 분모는 2개 더해주고 분자는 내 거 구하려고 그러면 상대편 거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V2에 걸린 걸 구하려고 그러면 상대편 거, 우리 V1 걸 구하려고 그러면 분자에는 상대편 게 올라가면 돼요. 자, V2는 C1이 V1 구하고 싶다 그러면 C2가 올라가면 돼요. 거기에 전체 전압 2 해주면 요게 얼만큼의 전압이 걸렸는지 요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원에 걸린 전압 구하고 싶다 그러면 원에 걸린 전압은 C1 플러스 C2분의 내게 아니라 상대편 거 누구? C2 곱하기 전체 전압. 자, 이러면 우리 누굴 구할 수 있다? 각각의 얼마의 전압이 나눠졌는지, 이 전체 전압이 여기 얼마 걸리고 여기 얼마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여기 보면 정전 유도를, 자, 그 다음에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접지되어 있지 않은 도전성 물체에 우리도 접촉한 경우 전격을 당하는데, 전격이라는 건 전기적인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충격, 전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 유도된 전압은 물체와 대지 사이의 우리 정은 무시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어졌죠. 이건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우리 전기 쪽에 가면 우리 누구 전력이라는 우리 파트가 있는데, 전력 파트에서 자, 여기 지금 우리 누구 전력선이 있어요. 전력선. 자, 전기가 통하는 선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얘보다 약한 게 있대요. 뭐 통신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전기가 통하는 물체, 만약에 우리 건물 우리 기둥이다, H빔, 이것도 전기 통하죠. 또는 우리 누구 철근, 뭐 철근이라든지 철 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전기가 뭐 할 수 있다,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가 통하는 이 전력선이라는 건 전기가 통하는 선. 그다음에 여기가 대지 땅이에요. 땅. 자, 대지가 있으면 전력선과 우리 누구 뭐 얘가 철근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러면 얘네 둘 간에 이렇게 얼마만큼의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우리 누구 대지 간에 정전 용량이 또 존재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전력선에 지금 걸린 전압을 우리가 대지 전압이라 그래서 2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얘가 무슨 전압? 대지 전압. 그러면 얘와 얘가 우리 누구 어떤 일정 간격을 가지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가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유도된 전압이 얼마인지 요거, 얘가 얼마인지 요걸 한번 구해본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누구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자, 요거 우리 누구 접지되어 있지 않은, 얘가 지금 접지되어 있지 않은 도전성 전기가 통하는 물체, 접촉될 전격을 당하는데 이 물체 유도된 전압 여기 얼마냐? 그럼 얘는 아까랑 우리 공식은 우리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을 뭐 V0라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은, 자, 우리 V, 여기 걸린 전압은 2개 우리 누구 직렬로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직렬이니까 분모는 C1 플러스 C2 더해주고, 내게 아니라 누구 거? 남의 거 올리라 그랬어요. 남의 거 C1 올리면 돼. 거기다 전체 전압, 대지 전압 얼마? 2 해주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공식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우리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공식으로서 이런 전압을 구하시오 물어보더란 얘기예요. 확인 한번 해두시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이것도 우리 누구도 아까 우리 직렬로 연결했던 전압 구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약간의 그냥 기호만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우리 검출 전극에 의한 용량 분할하여 측정할 때 대전 물체 표면 우리 누구 전이라는 건 전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누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 공식에서, 요 공식 갖고 지금 거의 유사하죠. 뭐 한 거예요? 분모 있는 거 올리고 우리 분자 있는 거 내리고, 분모는 우리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는 넘어가서 곱해준 거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 곱하기는 넘어가서 나눠준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에서 지금 거꾸로 얘를 구한 거구나, 전체 전압을 구한 거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 공식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왜 기호를 이렇게 막 틀리겠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똑같이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관련도 우리 기출 보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 전개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전개 하신 분들은 조금 우리 빨리 우리 누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전개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니까 요렇게 그냥 표현이 돼 가지고 나오는구나 똑같이 보고 기억하시라고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공식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했고, 자, 디귿번 가니까 우리 전류에 관한 사항하고 나와 있죠. 전류에 관한 사항들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볼까요? 요거는 원래 같이 가자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 우리 절연저항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절연저항 아마 뒤에 나오는데, 그거 앞에다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면 복습 한번 하면 되니까 복습 차원으로 해서 절연저항과 우리 같이 누설전류하고 좀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전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압이 나눠져서 어디 유도된 전압 구하는 거, 유도된 전압까지 좀 한번 잠깐 좀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기 관련 사항들, 절연저항과 누설전류에 관련된 거 한꺼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